현재 사람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사람이 올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제가 출판 쪽을 예를 들면 김영사 같은 경우는 거의 4명 베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항상 같은 로직이야. 이 책은 빌 게이츠가 봤다. 주커버그가 언제 봤다. 그리고 테슬라의 회장이 보고 이런 글을 남겼다. 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뭐 그냥 책이 불티나도 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그 김용사의 어려운 점은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모아오는 거겠죠. 그게 그들의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그것만 되면 그거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요 그런 거 없이 잘 해버려. 그냥 잘 질러.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사업을 잘하는 사람,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은요, 결과를 못 내는 일이 2, 3회만 반복되면 이 사람은 시장에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미 치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이기지 못할 싸움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거나 준비하거나, 물론 그게 이제 기회주의자로 비춰서 원균 같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너는 이길 것만 했지 용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억지 주장이고, 좀 될 만한 일을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요 80%의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안 되는 일을 계속 잘하는 거예요. 꾸준히 잘도 해. 안 돼도 또 하고 저래도 안 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거 사회에서 좀 1%에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짓입니다. 절대 안 해요. 굶어 죽더라도 될 만한 상황을 다 만들고 나서 합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안 되는 것을 학습하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학습해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걸 학습해서 그걸 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준비 잘하고 판을 잘 만들고 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짜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기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개척교회를 바로 시작한 사람들은 평생 개척교회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이 부목사가 나와서 개척교회 하잖아요. 대부분 커져요.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큰 그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도 교회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상품 개발도 교회 쪽에서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야, 왜 교회에서는 시대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일 만한 그런 큰 부자나 또는 큰 사업 시스템이 안 나오지? 네. 뭐가 문제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터에 제가 만든 상품을 이제 교회 그 방과 후 스쿨로 한 300여 개를 뿌렸습니다.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크게 성공했죠. 그것만 해도 교회에서는. 그런데 교부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교부에서 경영자를 뽑는 거 있죠. 다른 회사에 있는 인재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뭐라고 그래? 데려오는 거를. 네? 네, 스카우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인재 스카우트. 인재를 스카우트 하는데 그때 대교의 본부장, 그 다음에 한솔의 상무, 이런 임원급들을 심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 뽑았는데, 교부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를 깨졌어요. 주식 지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51% 달라고 그러길래
안 한다고 그냥 1년간 같이 하던 사업을 깨버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스카우트 했던 인재가 상무, 한솔 상무, 대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내가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상품을 가지고 한번 사회적 시스템으로 바꿔봐라. 야, 3개월 만에 우리가 가진 거에 10분의 1만 사용하더니 10억을 투자받더라고. 참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100이라는 그 상품에서 10%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대기업에 제안을 해서 1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사를 설립했죠. 또 하나의 회사를. 아이러닝이라고. 그걸 보면서 이거 뭘 느꼈겠어요?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게 돈 버는 게 이런 건가?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설계를 짜고 제품을 그 리셋하는 과정들을 옆에서 같이 저는 이제 경영자고 거기도 이제 제가 고용한 사람이니까 저는 하면서 다 배운 거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실무적 측면에서 배웠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될 수 있게 하는구나. 10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돈이 안 나오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는 건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도 설계를 하는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는 거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로 할 때는 나도 같이 되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계속 투자 받았어요. 5억, 10억, 7억 뭐 계속 받았어요. 왜? 방법이 같으니까. 저 투자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 번에.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얘기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 이런 고민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저도 그거 뭐 그냥 말 듣고 바뀐 게 아니라 그 양반 데려와서 진짜로 한솔에서 하는 그 사업 시스템, 모든 체계와 연구 기술들을 다 현장에서 나하고 같이 하니까. 예. 그냥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책으로만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리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까? 이런 것의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체계화시키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 얼른 못 따라가요.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되게 하는 거, 뭔가를 되게 하는 거는 되게 하는 조건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을 줬던 건데 성공이란 원치냐? 열정과 열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과 같은 원치냐? 아니면 또 다른 X냐? 많은 사람이 성공은 원치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내가 원한다. 강렬하게 원한다. 이러면 성공한다. 근데 저는 연구하던 결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원치는 출발점일 뿐이었어요. 제가 든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답변해 보세요. 불이 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딱 3가지입니다. 불이 나려면. 자, 첫째. 불이 나려면 산소. 둘째. 재료. 불이 탈 수 있는 재료. 셋째. 발화점 이상의 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3가지가 있으면 불이 나요? 아니에요. 다 있네. 지금 있는데요. 여기 재료도 있고 여기 열도 있고. 예? 모여야 돼요. 네,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야 돼요. 자, 조건은 간단합니다. 요소라고 그래요. 요소, 구성 요소. 어떤 불이 나기 위해서는 그 불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3가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건 4가지 있고 어떤 건 5가지가 되죠. 경영은 더 어렵습니다. 경영은 크게 6가지 요소에 하위에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실패가 높은 거예요. 불 내는 거야 실패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뭐 90도를 하든 나무를 비비든 요소가 간단하고 모으는 게 간단하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이 구성 요소가 미치는 힘을 한번 보셔요.
자, 내가 불을 내고 싶다. 자, 지금부터 10년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75억이 동시에 기도합시다. 불 나요, 안 나요? 시작. 안 나요. 나면 그거 신이 왜 필요해? 그게 불 안 나요. 네, 불 내려면 간단해요. 세 가지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불 나지 말라고 75억이 1년간 기도한다고 불이 안 나요? 불 나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불 나요. 산에서 바람에 나무가 부딪히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요. 기도한다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야. 구성 요소가 거기에 모이면 불이 나고 아니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란 뭘까?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서 모여지면 내가 성공 안 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도 난다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뭘까요? 자, 그럼 문제 전에 자, 성공이 안 나게 하려면 자, 상대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성공 절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럼 간단하죠. 구성 요소 중에 하나만 빼면 돼. 자, 불을 꺼볼까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 불 끄기 위해서 구성 요소 세 가지 중에 하나씩 없애보죠. 자, 제일 먼저 열을 없앨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열을 감추어주면 불이 꺼요. 자, 이제 물이 없네. 그럴 땐 뭘 어떻게 해? 네, 재료를 없애죠. 불나는 데가 재료를 어떻게 없애? 네, 옮기는 거죠.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문이 있어요. 불나면 자동으로 지가 탁 닫히면서 재료를 다 차단시켜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죠. 산소를 가려주죠. 뭘로? 분말 소화기. 뿌리면 덮어서 더 이상 산소가 공급. 셋 중에 하나만 없애면 불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 미우면 그 성공의 요소 중에 하나만 어떻게든 없애주세요. 그러면 신도 성공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신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 자연 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운행을 하도록 했지 당신이 기도한답시고 그걸 막 그냥 하늘에서 비를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가능하지.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비 내리고 이 사람은 비 내리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성공이란 요소를 모아서 제 시간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 맞게끔 모아주면 성공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의 요소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왜 지금 불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그게 불이 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해볼까요? 자, 조건을 달리 보겠습니다. 밥을 짓는데 여러분이 밥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라도 물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서 하면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절대 실패. 딱 한 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매뉴얼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쌀을 가져온다. 물에 넣고 씻는다. 물을 붓는다. 얼만큼 붓는다. 열을 얼만큼 다 했어. 근데 밥 잘 됐네. 근데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겨.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달라. 쌀을 구했는데 수분도가 달라. 내가 지난번에 저는 밥을 평생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머님 모시고 이제 충북에 내려가 있는데 어머니가 대처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팠어. 다리가 다쳐가지고. 내가 어쩌다 밥을 한번 했는데 항상 어머니가 하던 대로 보고 했는데 물밥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물에다 담궈놨더라고. 물에다 담궈놓은 걸 똑같은 수준으로 했더니 완전 물밥이 되는 거예요.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조건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물리적인 법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차이가 결과를 달리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 성공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연 법칙에 의한 성공과 사회학적 법칙에 의한 성공이 있는데요. 자연 법칙에 의한 성공은 정말 쉬워요. 왜요?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는 질소 얼마에 얼마를 딱 정해진 거 그냥 그대로 하면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에 맞춰서. 그런데 사회학적인 성공은 다릅니다.
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면 100% 성공이야. 누가 봐도 성공이야. 진짜 이거는 100%. 그런데 내가 출시 딱 하니까는 어떤 놈이 베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베껴가지고 더 개선해서 내버렸네. 이거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이 사회법칙에는요 경쟁성이 들어가요. 서로 간의 관계성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법칙에서 성공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어찌 보면 더 쉽게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기껏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요. 저 위에서 좀 힘센 사람이 그거 내가 법적으로 좀 도와줄게. 안 될 일도 그냥 그 다음날 돼요. 예, 사회법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그 이유는요. 저하고 만난 기념으로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왕할 거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생각하고 처음부터 설계하고 처음부터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죠. 저 사례를 얘기해 줄게요. 저 이거 플랫폼 만들어 놓고요. 3년 6개월 됐는데요.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출시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이제 원칙 가운데 하나가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운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오는 물에 배를 이거 지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예, 흐르는 물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진짜 쉬운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자, 지금 흐르는 물인가? 내가 이거 오픈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예, 그래서 흐르는 물에 성공을 하기 뭐가 필요하지? A라는 기능을 개발해. 저희 보면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많은 거예요, 저기. 요거 개발하면 이거 되겠다 싶어서 한 몇 개월 고생해서 도대체 개발했네. 내놓고 현장에서 딱 사회하고 비교해보면 해도 이걸로는 아니야. 절대 이걸로는 사람을 우글우글 와글와글 못하겠어. 다시 플랜을 세워. 또 개발해. 또 노출시켜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또 비교해봐. 안 돼. 이걸 1년 반 내내 했다니까 지금. 오픈 하나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그 유건식 단장이라고 나이 드신 분 나한테 하는 소리.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잖아. 여러 번 오픈하려고 시도했잖아. 안 됐잖아. 그랬더니 속도 모르고 내가 그거 해놓고 안 될 거 알고 내가 미리 오픈 안 했구만. 그래서 진짜 오픈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이거는 도저히 빵 터트려서 와글와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접었어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엄청난 그러니까 완성해놓고 거의 지금 나오는 기능들이요. 완성 이후에 개발된 기능들이에요. 오픈을 하는데 이게 흐르는 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흐르는 물로 인정하게 된 게 코리아 시스템이에요. 근데 코리아 시스템에다가 이제 우리 대표님이 데일리 발송을 또 하나의 흐르는 물의 지류로 또 만들어주고 이 와중에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오픈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오픈할까 말까 했다면 지금은 오픈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일을 하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상황,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정말 엄청나게 잽니다. 네, 보니까 김용길 대표님도 와서 보니까 될 수 있는 상황 만들려고 그죠? 옆에서 보시면 느낌이 오죠? 예, 그 상황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조율을 해가지고 모양새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비슷한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 핵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조금 장황스럽게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례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와 닿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례가 제 삶 뒤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